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전격 체포되면서 국내 수사당국이 송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심경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애기가 그래서 보고 싶으세요? 정 씨가 범죄인 인도 등의 반발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어제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어제 뉴스쇼에서 저희가 그 독립 PD 박홍규 PD 인터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박 PD가 저희와 인터뷰 직후에 정유라를 만나러 덴마크로 달려갔습니다. 예, 결국 만났습니다. 자, 박홍규 PD 다시 연결해보죠. 박 PD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덴마크에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덴마크에 지금 올보르그라는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독일에서부터 한 1000km를 달려서 덴마크에 도착하신 거예요? 네네네. 예. 도착을 해보니 정유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쪽 이 지역이 올보르그라는 지역인데요. 예, 예. 이 지역에 있는 그 관할 법원인 올보르 그 법원에 영장 심사를 받기 전에 준비하는 법정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이제 체포된 뒤에 가고 나서 지금 이 구금 기간 연장된 요 재판 받기 직전에 만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인터뷰를. 아이는 옆에 없었던가요? 그땐 이미? 예, 아이는 없었고요. 정유라와 그 다음에 정유라를 변호하는 그 덴마크 현지 국선 변호인 이렇게 둘만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 물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좀 이대 입학 부정 입학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 본인이 휴학을 하지 않고 독일로 넘어온 이유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어떤 최순실 씨 어머니 최순실 씨에 들은 이야기 없는지 예. 그다음에 해외 재산 도피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녹음하셨지요, 그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녹음분을 저희가 박 PD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다는 못 들려드리고요. 잠깐만 정유라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아예 그때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로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군지 사실상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건 모르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고요.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이게 지금 정유라 씨 목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밝아요. 톤도 높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그 법정에 도착해서 정유라 씨를 처음 이렇게 마주했을 때, 예. 상당히 그 수많은 취재진들한테 좀 둘러싸여 있고, 예. 그 안에 법정에서 좀 당한 모습이 명확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는 예. 상당히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하는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해명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난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라고 준비된 듯한 모습? 예,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예. 뭐 백 실장이라든가 차은택 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질문하지 않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엿보면서는 예. 좀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전 어떤 준비, 그렇지 않으면 또 변호사와의 충분한 교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긴급하게 체포가 됐다 그래서 또 아이도 막 같이 데려오고 이랬다고 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뭔가 좀 막 나이도 어리니까 울고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담담하게 준비된 듯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에 좀 놀라셨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질문 내용들을 잠깐 보니까요. 교수님 누군지나 몰랐고 회사 일 하나도 모르고 사인만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현재 심경도 물어보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경이 어떠냐고 가장 먼저 물어봤을 때 예. 아이가 보고 싶다, 아이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다. 삼성에서 구입해준 말에 관한 질문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사실상 고가의 말을 구입을 해줘서 현재 정유라가 씨가 있던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말을 승마장에 아직 있고 그 말로 계속해서 어떤 승마 연습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의구심이 있어서 그 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삼성에서 나와서 말과 차를 모두 내려간다고 해서 본인은 그냥 그러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기는 현재 본인의 새끼 말과 한국에서 데려온 말 한 필만이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에서 구해준 말은 차와 말은 가져간 걸로 알고 있다. 삼성에서 온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인정해요? 삼성에서 나와서 직접 만나서 본인한테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최순실 씨와의 관계도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사실상 본인이 이제 미성년자일 때 어떤 임신을 하다 보니까는 좀 갈등과 번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그러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나빠졌고, 흔히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충분히 반항하고 그랬을 거라고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아니,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내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이모라고 호칭을 할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냐라고. 그러니까 정유라 씨,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이모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는 했다 하지만 자기가 초등학교 때 만나고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세월호 7시간에 관련해서 그러면 세월호 7시간 대해서 엄마인 최순실 씨부터 어떤 들은 얘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임신을 하고 있는 시기였고 바로 그 시때 그 임신으로 인해서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준비된 답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엄마와도 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나는 아는 게 없고 대화도 잘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도 초등학교 때 본 게 마지막이고 나와 지금 관계가 없다. 이것도 좀 준비된 듯한 답변 느낌도 드는데 모르겠어요. 기사로만 줄기차게 만나던 이 정유라라는 사람을 직접 본 느낌이랄까요? 인상이랄까요? 좀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까? 사실상 지금 정유라 씨가 96년생입니다. 예. 한국 나이로 지금 21살? 네, 그 정도 되는데 저도 그 또래의 조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봤을 때, 법정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당황하는 모습, 그 다음에 입술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서, 상당히 심적으로 지금 고심이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이 많겠구나라는 모습을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러나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의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 이야기를 받는 과정에서는 또 의외로 침착하게 어떤 마치 준비된 답변을 하는 모습들을 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조금 준비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4조 구금이라는 이제 명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소리내서 울면서 소리내서 울었어요. 또다시 네네, 흐느껴 울면서 변호사한테 안겨서 흐느껴 울기도 했거든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서 역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상황들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엿볼 수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엄마가 어떤 상태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경재 변호사하고의 어떤. 엄마 변호인. 그런, 해서 인터뷰 중에, 현재 변호사가 있느냐, 변호사 선임했느냐를 했을 때,
서울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했던 거는 독일 이쪽 덴마크나 독일에서 변호사 선임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서울에서도 예, 이경재 변호사의 어떤 법적 조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감지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요. 정유라 씨 목소리를 조금 더 들려달라 이런 요청이 막 들어오는데 일단 저희가요. 박홍규 PD로부터 받은 그 녹음 파일 전체를 다시 한번 지금 들으면서 혹시 2부에 시간이 되면요. 밖에 우리 PD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되면 정유라 씨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분 2부에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박홍규 PD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연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덴마크 현지에 있는 박홍규 PD, 독립 PD를 통해서 정유라를 만나본 그 인터뷰 내용 좀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요, 여러분.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류철균 교수, 이인화 교수, 이제 필명이 이인화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답안지를 최초 공개한 김병욱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엉터리 답안지가 나오게 됐으며 조교에게 협박까지 할 수가 있었는지 이 뒷이야기 2부에서 함께하죠. 예, 박흥규 PD 만났습니다.